안녕하세요. 유수정입니다. 가족들이 모두 온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마음이 힘들고 우울해요. 모두 몸도 아픈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하셨어요. 그니까요. 남편도 재택근무하고 아이들도 집에서 줌으로 수업하고 손 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.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면 모를까. 이게 벌써 1년 하고도 반이 넘었으니 지칠만도 합니다. 그동안 잘 버티셨어요.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.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더 버텨야 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. 내 뜻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그렇다고 계속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건 정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아주 옳지 않아요. 내가 버텨야 가족들도 편안하죠. 아시겠지만 자신을 돌본다는 게 이기적이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. 우리 아이가 뭔가 안 좋아 보일 때 우리가 아이고 어디 아파? 피곤해? 힘들어? 그렇게 살펴주잖아요. 그렇게 나에게도 내가 좀 안 좋다 싶을 때 이게 뭐지? 뭔가 서운한가? 내가 좀 불안한가 봐. 이렇게 내 기분도 살펴주는 거예요. 서운하거나 불안하거나 좀 뭐 우울하거나 그렇게 뭔가 내 기분이 흔쾌하지 않다는 건 내가 뭔가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걸 알려주는 경보등이에요. 삐뽀삐뽀 알려주는 경보등이에요.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행을 할 수 없잖아요. 그런데 기름이 떨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죠? 네,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는 거 보고 압니다. 그래서 가다가 갑자기 멈춰버리지 않게 기름을 채워줄 수가 있죠. 그렇게 우리도 경보등이 켜졌을 때 에너지를 채워야 해요.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와 다른 건 자동차는 밖에서 기름을 넣어줘야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이미 내 안에 있어서 바깥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위해 무언가 하지 않아도 스스로 채울 수 있다는 거죠. 어떻게? 구체적으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지 알기만 해도 그 순간 그 에너지와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지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.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일단 기분이 내가 안 좋아요. 답답하거나 짜증나거나 할 때 왜 이렇게 답답하지? 하고 보면 그렇게 답답할 만한 단서가 있을 거예요. 아까 처음에 우리가 우울하다고 하셨는데 그 우울한 것의 단서가 뭐였죠? 식구들이 모두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그렇다면 집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다면 우울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. 그건 혼자 있으면 뭔가 에너지를 채울 수 있다는 뜻이고요. 여기서 내가 어떤 에너지를 채우고 싶은지 알 수 있어요. 자, 지금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. 나 혼자 있어요. 그럼 뭘 하고 싶은가요?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? 그렇다면 쉬는 거, 휴식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했던 거고요. 혼자 있으면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니 홀가분할 것 같아 한다면 홀가분함이란 에너지. 모두 있으면 하루 종일 종종종종 쫓기는데 나 혼자 있으면 일도 줄고 일이 있어도 내 페이스대로 여유롭게 할 수 있다. 그러면 여유를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. 또 TV를 보든 책을 보든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듣거나 춤을 추거나 글을 쓰거나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무언가 즐겁고 재밌는 걸 하고 싶다면 재미가 필요했던 것이고요. 아니면 그게 뭐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더 절실할 수도 있어요. 똑같이 우울하더라도 사람마다 필요한 건 각기 달라서 이 이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우울한 건 그 원인이 식구들이 모두 집에 있어서가 아니라 휴식이나 홀가분함, 여유, 재미, 자유 등 그런 에너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. 그런가 하면 사실 식구들이 모두 집에 있어도 지치지 않을 에너지가 필요하죠. 어쩌면 이게 더 시급할지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해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할 일을 알아서 스스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? 그게 안 돼서 힘들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리라는 신뢰가 나한테 없는 거예요. 신뢰도 에너지예요. 그리고 집 정리 같은 거 뭐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고 함께 서로 돕고 협력했으면 좋겠죠. 그런 도움과 협력 정말 절실하지 않나요?
그리고 어쩌다 내가 도와달라고 하거나 남편한테 또 아이들한테는 숙제부터 하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 잔소리로만 듣지 말고 내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죠. 정말 소중하게,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줬으면.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채울 수 있는 에너지, 휴식, 홀가분함, 여유, 재미, 자유에다가 또 함께 있을 때 필요한 신뢰, 도움, 협력, 존중, 이해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, 필요하다고. 그러니까 채워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로 우울감인 거죠.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채워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는 거. 그게 바로 우리의 숙명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, 한두 가지만 채워줘도 또 행복해지는 게 또 우리예요. 지금 말한 그 모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금 앞서 언급한 그 에너지들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채워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하나만 우선 골라보셔요. 잠깐 영상을 정지시키고 찾아보시겠어요? 이건가 하면서 뭐 눈이 좀 반짝 떠지는 듯한 게 있다면 제대로 찾은 겁니다. 이제 그 에너지를 채우는 작업을 해보기로 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정말 휴식이 필요했구나 싶으시다면 내 온 생애를 걸쳐 정말 잘 쉬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. 재미나 도움이라면 또 마찬가지로 내 생에 가장 재미있었던 기억 또는 가장 도움을 받았던 기억 또는 가장 존중받았던 적을 떠올리고 그때의 상태에 푹 잠겨보는 겁니다.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 좀 알아주고 어쩌다 내 짜증을 내더라도 이해해 주었으면 하신다면 꼭 알아두셨으면 해요. 식구들 또한 나름대로 모두 힘든 상태여서 다른 사람들을 알아줄 여력이 없다는 거. 그래서 그들에게 이해를 바란다는 건 그냥 우울해지기로 작정을 하는 거나 같아요. 우리는 사실은 에너지 공장, 공장장입니다. 스스로 채울 수 있어요. 어떻게? 조금 전 하려던 작업을 계속합니다. 언젠가 어렸을 때도 좋고 뭐 언제 어떤 상황이 오도 좋으니 내 생에 최고로 이해받은 적이 있었던 기억을 찾아보세요. 저는 5남매 중에 막내였는데요.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내 바로 위에 있는 외아들인 오빠한테 온 마음이 다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슬픈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런데 그때마다 들전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땐 색동양산도 사주고 어떤 땐 대학극장에 가서 디즈니 만화도 보여주고 나 대신 엄마랑 싸워준 적도 많았어요. 당신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그때 내가 얼마나 슬픈지 언니가 이렇게 깊이 알아봐준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살아낼 수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. 그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뭉클 이해와 사랑의 에너지가 가득해집니다. 그 에너지 한참 머물다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너그러워져서 상황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전혀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. 이 작업은 옆에서 제가 좀 도와드리면 좋겠는데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. 아무리 찾아도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. 있습니다. 그런 기억을 못하는 분들일수록 더 많이 우울해해요. 아주 작은 꼬투리라도 찾아서 그걸 강화시키고 그걸 에너지원으로 만들어 보세요. 그리고 앞으로는 기분 좋은 경험들은 저장해 놓으세요. 좋은 경험이 많을수록 아주 우리가 유능한 에너지 공장장이 되거든요. 그래서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당분간 매일매일 앞에서 열고되는 에너지들 중에서 하나씩 작업해 보시기 바라요. 그럼 컨트롤입니다.